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도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선분 직선 AB가 있는데 이것을 가운데 선분으로 나눴죠.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 호가 있는데 이 호의 중심점이 각각 A하고 B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B점을 중심으로 여기 선분 긋고 여기 긋고 이 A점을 중심으로 여기 선분 긋고 여기 선분 긋고 이것은 같은 반지름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이 교차점을 연결하면은 AB 선분 직선을 정확하게 2등분 해 준다라는 것. 그래서 직선의 2등분이 되겠습니다. 뭐 수학의 기본적인 거죠. 다음 중 조경 설계의 기준상의 축구장의 배치의 규격으로 맞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기준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장축을 동서로 배치한다. 운동시설 말씀드렸죠. 장축은 무조건 남북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 배수시설, 경기장 크기, 경기장 라인 모두 적합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다음 중 전통 조경 공간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의 상징물로 활용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상징물, 민간 신앙에서 어떤 상징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개체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문제 보시면은 도리, 선앙당, 장승, 돌탑 중에 이 돌이라는 것이 이제 답이 되겠죠. 돌이라는 것이 보시면요, 이게 돌입니다. 이거, 이 긴 거. 자, 목적 건축물에서 석가래를 받치고 바로 밑에 받치고 있는 그러한 부재를 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석가래가 되겠죠. 이거 석가래를 받치고 있는 것이 돌이가. 석가래를 타고 내려온 지붕 하중이 가장 먼저 도리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서 도리 살펴봤고요. 통행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며 시각상 불쾌감이나 소음 공해 차단을 위해서 고속도로 연변의 일정 지역에 식재하는 고속도로 시설 녹지 조경 설명 중 맞는 것은, 뭐 이렇게 길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고속도로 조경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자, 1번 사람과 동물의 침입 방지를 위해서 펜스와 병용해서 식재하는 방법을 방제 식재가 아니라 진입 방지 식재가 되겠고요. 경관상 열악한 환경과 근접도로의 신호등 차폐를 위하여 상록교목을 식재하는 방법을 차폐 식재죠. 이건 터널 내외 명암 변화 완화를 위하여 출입구 중앙 분리대나 노견 상록교목을 식재하는 방법을 강조 식재가 아니라 명암 순환 식재. 자, 4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네요. 이제 완충 식재가 되겠죠. 쿠션 식재라고 하고요. 탄력성이 좋은 그 관목을 군식을 한다. 그래서 뭐 무궁화, 찔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 되겠죠. 자, 설계 시 도면 표시 기와 표시 사항이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A, 면적을 얘기하는 거 맞고요. R은 길이가 아니라 원이나 호의 반지름을 얘기하는 것이 R이 되겠고, 길이를 표시하는 것은 L이라고 하죠. 그리고 W는 너비, THK think, 그죠? 그건 두께가 되겠고요. 이 밖에 높이는 H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용적은 V, 중량은 W, 그리고 지름은 파이. 이렇게 표시를 하죠. 대표적인 것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중에 전망대 설치 시 설계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조경 설계 기준에 보면은 전망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 맞는 내용인데, 1번이 전망대는 공원, 휴양림, 유원지 등의 설계 대상 공간이나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지형에 배치한다. 자, 이걸 모르더라도 1번을 보시면은 능선이나 산 정상보다는 진로 근처에 바람직하다. 진로에 전망대 있는 거 보셨습니까? 한참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전망대가 있죠. 그래야지 전망을 잘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거저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중 소형 자동차 제원에 적합한 최소 회전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설계 기준 자동차의 종류별 재원에서 설계 기준 자동차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류가 이렇게 따라서 폭, 높이, 길이가 틀려지고요. 축간거리 이런 것들이 하고 마지막에 최소 회전 반지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7m다. 회전하는데 최소의 반지름이 7m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축간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죠. 그러면 앞바퀴에 연결하는 축이 있죠. 뒷바퀴에 연결하는 축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축과 뒤에 축의 가운데 중심 간의 이 거리를 축간거리라고 한다. 앞내민 거리는 이 앞축에서 앞에 면까지의 이 거리가 앞내민 거리가 되는 것이고, 뒷내민 거리는 이 뒷면까지의 거리가 뒷내민 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종류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런 문제는 뭐 틀릴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아까 전방대 같은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된다 이렇게 경향을 분석해서 소형 자동차는 한 이 정도 되겠다라고는 알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 색채를 기획하면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되도록 색을 조정하려고 할 때 가장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은 명도를 낮춘다, 채도 낮춘다 이렇게 하시는데, 부드러운 느낌이 된다 그런 거는 채도를 낮추면 되겠죠. 채도라는 것이 색의 순수한 정도, 색채의 강약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드럽게 냅니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채도를 낮춘다.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죠. 기본적인 것들. 예. 자, 다음 5개의 공간 구성이 있어서 시각적 종점의 요소로 이용 가능도가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이냐? 시각적 종점이 된다. 한 군데 집중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대상물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물체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초점 경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보면은 이번 흥미로운 대상물 이런 것이 되겠죠. 하늘, 패턴, 둘러싸는 요소 이런 것들은 방대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각적 종점으로 볼 수가 없죠. 이것도 뭐 주는 문제고요. 다음 중 선 긋는 방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 긋는 방향은 수평선은 루에서 자가 아니라 좌에서 우로 그 다음에 수직선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긋습니다.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긋고요. 선 긋기를 할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이 연필을 회전시키면서 한다. 그래서 한쪽 면이 굵게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힘 다 맞는 얘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따라서 하면 좋지만 실제로 제조할 때 실기에서